지원형, 관리 재생형, 그다음에 아니라 경제 기반형. 잠시만. 지금 인터뷰하느라 갑자기 더 당황해서 그래요. 저 압니다. 저 알아요. 네, 안녕하세요.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인 LH 청년 인턴 3기 홍예린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 인턴이 지금 저희가 3기잖아요. 근데 1기, 2기는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공고를 보고 제가 3기의 존재를 알고 이제 처음 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지원하게 된 케이스인데, 청년 인턴 자체가 처음에 서류를 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서류를 볼 때는 이제 기본적인 항목 3가지를 질문을 하거든요. 지원 동기라든지, 내가 이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라든지, 내가 잘하는 일, 이렇게 3가지를 물어보는데, 저는 서류를 준비할 때 그런 제 역량 같은 것을 어필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걸 어필하기보다는 제가 센터에서 어떤 거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지,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뭐 이런 역량들이 센터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서류에 적었거든요. 사실 저는 원래 LH 진짜 정규직을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다른 쪽을 찾아보다가 또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것도 LH에서 뽑는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데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LH 도시재생 뉴딜 인턴은 도시재생에 특화된 인턴이에요. 그러니까 배치를 받을 때 각 지자체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나 기초지원센터, 그런 센터를 주로 배치를 받고요. 물론 저 준비할 때 전 기수의 경쟁률을 찾아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대 1. 네. 그리고 2019년에는 260명을 뽑았는데 1차 서류 때 5,000명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네, 사실 저는 면접을 진짜 많이 준비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면접은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도시 재생에 대한 건 아무도 솔직히 관련자가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정의라든지 유형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걸 일단 이론적인 걸 한번 찾아봤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전기수 분들이 블로그에 후기를 올리세요. 그래서 그 후기에 난 이런 후기가 좋았어, 나빴어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올리세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계속 보다 보면 겹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들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라든지 도시재생 유형 5가지를 말하세요. 아니면 뭐 광역센터, 기초센터, 현장센터의 차이점을 말하세요. 이런 건 무조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했더니 저도 이 중에 하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통되는 질문을 무조건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광명시 사업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광명시에서 인턴 했던 전분, 민경사 씨 그분들이 인터뷰한 블로그가 있어요. 그 블로그를 찾아보면서 광명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앞으로 어떤 게 필요하구나, 제 생각 같은 것도 정리를 하는, 네,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면접 합격하고 나면은 LH에서 표준협회라는 곳에 관리를 맡겨요. 저희 인턴들 관리를. 표준협회에서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저 원하는 지역을 써서 제출을 해라. 그런 다음에 제출을 하면 이제 당연히 몰리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LH 같은 경우에는 LH 지사들이 좀 몰리고,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좀 인천 지역이 좀 몰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율을 하기 위해서 불러가지고 1대1로 불러서 면담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담에서 진짜 이 지역을 하고 싶은지, 이 지역에서는 지금 이런 인재가 필요한데 본인이 이런 인재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좀 맞는 지역으로 좀 이렇게 절충안을 내주시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배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배치가 모든 인턴들 다 만족시킬 순 없잖아요. 그래서 1지망 썼는데 떨어지는 인턴도 있고 또 붙는 인턴도 있어서, 그런 지역마다 현장센터 있고 기초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어보세요. 현장센터에 가고 싶은지, 기초센터에 가고 싶은지, 그런 것도 물어보셔서 저는 기초센터에 가고 싶다고 해서 기초센터에 됐습니다. 네, 제가 체험한 바로는 현장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랑 직접 컨택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직접 협의를 하고 직접 활동하고 약간 그런 일들이 많은데 기초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현장센터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거고 더 다양한 도시의 사례를 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여기서도 다양한 사업 계획을 하고 사업 기획을 해보는 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기초를 원했습니다. 사실 글자 그대로만 보면은 그냥 도시를 재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저기서 들은 거로 여기 들어왔을 때 알았던 거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처럼 그런 뉴타운 사업은 대규모로 갈아엎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 재생도 이런 것처럼 그냥 도시를 물리적으로만 뭐 건물 하나 짓고 여기는 공동이용시설이다 뭐 하나 짓고 도로 하나 짓고 여기는 뭐 확장했다 이런 식으로만 물리적인 걸로만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진짜 여기서 크게 느꼈던 건 주민들이랑 같이 하는 활동이 많은 걸 보고 저는 진짜 놀랐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런 걸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다 도시재생 사업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좀 저는 놀랐거든요. 그래서 뭐 주민들한테 경로당을 지어주고 뭐 도서관을 지어주는 거가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주민들이랑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발전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일단 주요 업무와 세부 업무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주요 직무로는 사업 기획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사업 공모에 선정돼야 사업을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 필요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계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대상지를 주어지면 대상지의 지역 현황을 분석을 하는 일을 했고요. 그 분석한 현황을 바탕으로 어떤 사업을 기획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부수적인 업무로는 홍보랑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수막이나 포스터, 배너 등을 만들어서 센터를 소개하고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소개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마침 도시재생 예비사업이라는 사업 공모가 있어요. 그 사업이랑 딱 맞물려가지고 한창 바쁜 시기에 딱 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기획 서포트 하는데 제가 긴급하게 투입이 됐는데 그때 막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제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막 사업 기획을 했었는데 센터장님께서 저는 이걸 해라 라고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업무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계속 했더니 그때 적응을 할 수 있었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좀 이해가 빨리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공모에 당선이 됐거든요. 광명시가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일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뿌듯했어요. LH에서 주최하는 교육은 전문가 양성 교육이라고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경험하는 수련생들에게 더 깊은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뭐 A과정, B과정, C과정이 있는데 각자 하고 싶은 과정을 선택을 본인의 직무와 연결해서 가장 연관성이 있고 가장 하고 싶은 직무를 선택을 해서 교육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주 과제를 내주세요. 매주 과제를 내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직접 최종 목표는 결국 하나의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인턴하는 기간 동안 조금씩 차근차근 같이 얘기를 해가면서 그쪽 선생님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가면서 사업을 하나 기획하는 걸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무적인 전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황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그 현황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 저희가 다 서칭을 해서 다 다 서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이런 자료는 이런 데에 많이 나와 있고 이런 자료는 뭐 이쪽에서 한번 많이 찾아보시면 좀 더 좋을 거다라는 그런 실무적인 거를 좀 더 알려주시면 네, 경험하는 데도 좋고 인턴 하는 데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도시재생 쪽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경험했을 때 그때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경험 수련생은 쉽게 말하면 교육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근로자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나 뭐 근로보험, 뭐 이런 4대 보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고 진짜 내가 이 일에 대한 경험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얼굴이 어두우지만 해주시겠어요? 사실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던 사람인데도 이걸 할지 말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1경험 수련생은 아무래도 경력에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내가 6개월 동안 시간을 버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배우는 게 없다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아직 뭐 다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고 배우는 게 진짜로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1순위는 당연히 경력 인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1경험 수련생은 경력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인턴이 끝나고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할 때 경력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저 자소서에 경험으로 쓸 수 있는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6개월 동안 배우고 습득한 지식들이 그냥 경험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값지고 진짜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면접관들이 봤을 때 진짜 좋게 쳐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도 때문에 경력을 쓸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아쉽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만약에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력 인정되는 LH 기간제 근로자로 바꿔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LH 기간제 근로자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 인턴은 신분이 저희처럼 1경험 수련생이 아니라 LH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에요. 그래서 저희처럼 뭐 이런 경험 수련생이 아니라 경력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 뭐 경력으로 쓰고 있고 물론 그렇게 경력으로 쓸 수 있게 근로자 신분으로 바뀌면 월급이나 그런 복지들이 더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앞으로의 인턴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관리 체계가 조금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거는 지금 제 생각에는 약간 두서없거든요. 지금 뭐 한지도 얼마 안 됐고 저희가 3기밖에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인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체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약간 좀 본인들도 잘 모르세요. 그 관리자분들도. 그래서 그런 관리 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정해서 좀 더 딱딱딱 체계적으로 인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LH 인턴 분들이 솔직히 현장에서 많이 나와서 진짜 보고 듣는 게 많거든요. 진짜 저처럼 사업 계획에 뛰어드는 분들도 있고 홍보 및 아카이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인턴이라는 신분은 달고 있지만 하는 업무는 진짜 저는 정규직 못지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실제 LH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에도 못지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량은 충분히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부탁드리자면 LH 지금 인턴하는 분들 중에 LH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만약에 LH 진짜 정규직 지원을 할 때 이런 LH 청년 인턴의 경험이 있다면 가산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산점을 많이 주고 가산점이 안 되더라도 이런 거를 이제 자소서에 쓰거나 뭐 경험했다고 면접 때 말을 하면 좀 가산이나 뭐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은 소확행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주민들은 내 집이 아파트로 변하고 근처에 지하철이 생기고 도서관이 생겨야만 주민들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근데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내 집 근처에 골목길만 조금 포장이 되더라도 아니면 내 집 담장이 조금만 정비가 되더라도 그런 소소한 그런 변화들도 충분히 주민들이 느낄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해 하는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 재생이 큰 변화만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변화가 굉장히 주민들을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해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도시 재생은 소확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